3월 달에 0.5%를 올리든 6월 달까지 0.25%를 3번 연속으로 올리든 이제 거기서 더 이상 올리지 않을게. 이게 결정 난다면 다시 환율은 안정을 찾을 거고 그때 이제 다시 상승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성장 가능성 높은 데 투자를 해야 되지 망하지 않을 기업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우량주에 하는 게 아니고 우량주 중에 성장 가능성이 가장 큰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된다. 단기 상승했잖아요. 네. 걔가 작년에 테슬라가 급락하면서 같이 급락을 막 했었어요. 그러다가 테슬라가 또 급등하면서 같이 막 급등을 막 한 거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테슬라가 1월 초에 그 자동차 가격이 20% 인하하게 됐어요. 미국에서 판매되는 거 20%, 중국이나 유럽에서 판매되는 거 10% 인하하게 했는데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연기관 차량 살 사람들도 전기차를 사게 되거든요. 전기차의 가장 큰 단점은 비싸다는 건데 배터리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가격을 20% 다운하면 다 전기차를 사게 되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당시에 2차 전지 관련주가 굉장히 크게 강세를 보일 거라고 했는데 그 추세는 지금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지금은 눌림목에서 반등할 때 사야 될 타이밍이라는 거죠. 지난번에 그 삼성전자가 9만 원에서 5만 원까지 떨어지 그건 아닌 거죠. 그냥 눌리면 이제 단기 급등했으니까 쉬어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와줘야 되니까.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와서 새로운 세력들이 그 물량을 받으면서 손바뀜이 일어나야지 네. 매도세가 줄어들고 그러면 조그만 매수세만 받쳐도 주가가 크게 상승할 수 있거든요. 그 차익 실현 나오는 건 뭐 당연한 거죠. 그래서 지금이 오히려 딱 기다리고 있다가 반등할 때 매수 타임인 거죠. 지금 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사면 안 돼. 지금 이제 요번 기회에 눌림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고점 대비 뭐 10%나 20% 떨어지면 거기서 돌릴 때 그때 10%. 매수 기회가 좋은 타이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지금 이 시점에서는 2차 전지보다는 2차 전지를 눌릴 때 그거보다는 이제 그 곡물 관련 기업들을 한번 보면 좋겠다. 그 지금 이제 곡물 관련주 보고 이제 2차 전지 관련주 조정 받으면 곡물 관련주 급등할 때 팔아서 2차 전지 관련주 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삼성전자랑 2차 전지는 섹터가 성장성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삼성전자는 그렇죠. 삼성전자는 반도체는 사실은 지금 일반 메모리 반도체나 이런 것들의 수요는 인계량에 찼다고 보고요. 지금 그거 말고 이제 그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거 있잖아요. AI 반도체.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성장성이 크겠지만 그 삼성전자는 그래봐야 뭐 메모리 반도체 만드는 거니까 그 업황은 현재 시장에서는 좋지 않게 보고 있어요.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삼성전자는 반도체 업황보다 환율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외국인은 우리나라 주식을 계속 순매도하고 있다면 삼성전자를 가장 먼저 팔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더 많이 떨어지는데 작년 이제 9월 29일 뭐 9월 30일 이때부터 이제 우리나라 환율이 1,400원대를 피크를 찍고 그때부터 환율이 떨어지면서 외국인 순매수가 이어지면서 삼성전자도 굉장히 많이 올랐었어요. 11월 말까지. 그래서 와 좋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뜬금없이 이제 미국에서 반도체 지원법이라는 걸 들고 나와요. 12월 2일 날. 반도체 지원법을 들고 나오면서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시설 확대해서 총 520억 달러 우리나라 돈은 약 70조 원 정도를 보조금을 지급하고 반도체 관련 투자 기업에 25%의 투자세를 공제한다고 발표를 하면서 유럽도 덩달아서 이제 반도체 지원 법안을 통해서 총 430억 유로 그래서 우리나라 돈은 약 59조 원 정도를 투자한다고 했고요. 더군다나 대만도 이제 산업혁신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그다음부터 삼성전자 하이닉스 굉장히 또 하락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AI 반도체 칩 관련 K 반도체 법안을 발의를 했어요. 양양자 의원인가? 근데 지금 이제 국회에서 계속 지지부진 하고 있어요. 그 재벌 특기법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반론이 나와서 그 무소속 국회의원. 예, 그렇죠. 양양자 의원은 그런데 이제 민주당 당론이 이제 재벌 특기법 아니냐 이거 그렇게 들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분배를 우선적으로 하는 민주당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반도체 먹거리로 살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는
부적절한 반론일 수도 있죠, 그게. 뭐 본인들 정치적으로는 뭐 그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그렇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반도체를 자국 내에 하려고 살을 걸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12월 내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계속 하락했어요. 그런데 1월 초에 정초부터 기가 막힌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네.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포기한다는 거야. 그래요? 2014년도인가에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부르시면서 반도체 자급자족을 한다고 난리 쳤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자기들은 이제 보험세가 작년까지 이어지면서 경기가 막 가라앉고 침울해지니까 언제 저기 경쟁력이 있을지 모르는 성과가 나올지도 모르는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멈추고 그거를 경기 침체를 살리는데 쓰기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 반도체 굴기를 포기한다니까 그때부터 삼성전자 하이닉스하고 또 굉장히 많이 오른 겁니다. 1월 내내 상승했던 게 그런 이유와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부터 이제 그럼 삼성전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뭐 지금 외국인 수급에 따라서 하락만 하다가 외국인 수급 때문에 상승하다가 반도체 지원법 때문에 하락하다가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포기한다고 상승하다가 지금은 기준금리를 좀 더 올린다고 하고 횟수를 늘린다고 하고 그런 문제가 되니까 미국 국채 수익률도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율도 올라가고 있는 거야. 환율이 올라가면 이제 외국인 순매도가 이어지니까 삼성전자도 가지 못하고 주춤주춤하면서 주춤거리고 있는 거죠. 어차피 이게 오래 가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미국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3월 달에 0.5%를 올리든 6월 달까지 0.25%를 3번 연속으로 올리든 이제 거기서 더 이상 올리지 않을게. 이게 결정 난다면 다시 환율은 안정을 찾을 거고 그때 이제 삼성전자가 다시 상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밟지 않고 연말까지 길게 보면 삼성전자는 좀 좋은 흐름 나올 걸로 예상되고요. 반도체 업황은 좀 달라요. 반도체 업황은 지금 불경기로 들어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국에서 반도체 지역법 발의를 하고 막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조금 하이닉스는 그래서 삼성전자는 환율하고 동시에 움직여서 걔가 따로 움직이는데 하이닉스는 계속 꾸준히 하락하고 있거든요. 하이닉스는 조금 더 부진할 가능성이 있고요. 반도체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금리 인상이 방향이 정해진다면 인상이 멈추는 게 확실해진다면 환율이 안정을 찾으면서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면 삼성전자도 상승할 걸로 그렇게 예상합니다. 좀 너무 복잡하죠. 근데 정치가 이렇게 복잡하게 움직여요. 네. 단순하게 막 반도체 하나만 갖고 움직이는 게 아니고 특히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대표 종목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환율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거죠. 뭐.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네. 이걸 말씀을 들으면서 삼성전자 진짜 복잡하다. 네. 그러면 삼성전자에 너무 많은 거를 개인 투자자가 싣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까요? 주식 투자에 있어서. 저는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삼성전자 투자 안 한다고. 삼성전자 투자할 바에는 LG 에너지 솔루션 투자한다고. 아예 안 하세요? 저는 안 해요. 안 하는데 삼성전자는 이제 저거랑 같은 거죠.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얘가 다시 상승을 하려면 뭔가 획기적인 새로운 사건이 벌어져야 된다는 거지. 111 핸드폰을 갖게 되든지 111 스마트폰으로 다 바뀌든지 뭐 이런 것처럼 새로운 사건이 벌어져야 되는데 지금 특별히 그 사건이 벌어질 일도 없고 이건희가 없는 삼성전자는 지금까지 닦고는 그 시스템 때문에 유지는 될지언정 다시 성장할 확률은 좀 작다는 거지. 주식은 성장하지 않으면 주가는 안 올라가요. 네. 새로운 빅 이벤트가 벌어져. 애플이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는 이유가 그 팀쿡이 그 스티브 잡스는 혁명적인 인물이지만 팀쿡은 좀 안정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매출도 꾸준히 안정적으로 자꾸 애플 주가가 유지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처럼 꾸준히 상승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테슬라처럼 아니면 그 애플이 과거 2000년대 급등하듯이 그렇게 오르지는 않을 거라는 거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삼성전자를 투자할 바에는 저 같으면 차라리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 차라리 투자를 하면 옛날에 삼성전자가 3만 원에서 280만 원까지 상승했듯이 향후 10년 정도 지나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굉장히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성장성 산업에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삼성전자가 나쁘다는 얘기 아니고 애플이 나쁜 게 아니고 성장 가능성은 LG에너지솔루션보다는 성장 가능성이 훨씬 낮다는 거죠. 성장성이 높은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삼성전자 투자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몇몇 분들은 그 우리나라 시가총액 삼성전자를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 LG에너지솔루션 말씀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좀 의견 동의하시나요? 예. 지금 제 얘기가 앞으로 10년 지나면 과거에 삼성전자가 3만 원에서 280만 원까지 찍었듯이 LG에너지솔루션이 10년 뒤에 얼마 갈지 예상하기 어렵다는 거지. 제2의 삼성전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나라 종목 중에는. 그러니까 2차전지 산업이 그렇게 크게 좋게 보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한 가지 좀 더 궁금한 게 그 삼성전자랑 그러면 엔비디아 있잖아요. 예. 이건 또 같은 반도체 안에 들어가긴 하잖아요. 예. 좀 근데 또 다르게 봐야 되는 건가요? 엔비디아하고 삼성전자는 다르죠. 삼성전자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고 우리가 이제 팹리스하고 파운드리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파운드리는 설계한 거를 위탁 생산하는 게 파운드리고 팹리스는 반도체를 설계하는 거고 설계하는 것 중에 인공지능이라든지 그 AI 반도체를 만드는 게 엔비디아예요. 네. 그러니까 팹리스는 인텔이나 이런 게 팹리스인데 네. 거기다가 그거보다 또 한 단계 더 고부가 가치가 높은 AI 반도체 이걸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거거든요. 삼성전자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최강이고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로 구분되어 있고요. 시스템 반도체는 우리가 아는 뭐 칩, 어떤 운용에 관련된 역할을 하는 게 메모리 참 시스템 반도체고 메모리 반도체는 기억을 관장하는 거잖아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삼성전자가 세계 1위지 이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는 세계 6인가 7인가 뭐 한참 아래쪽에 있어요. 근데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월등히 큰 거야. 메모리 반도체 시장보다 한 4배에서 6배 정도 시장 규모가 크거든요. 거기서는 삼성전자가 아직 명함을 못 내밀거든요. 근데 엔비디아는 그 반도체 설계뿐만 아니고 설계 중에 가장 그 난이도가 높은 그 고급 기술이 필요한 AI 반도체 칩을 설계하는 데니까 그 반도체 중에 최강자는 엔비디아죠. 지금은.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반도체 업황이 안 좋다라는 거는 그러면은 이게 약간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업황을 말하는 거지. 전 세계 반도체 업황이 지금 불경기로 예상되고 있나 봐요. 네.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업황은 올해는 좀 어려울 것으로 부진할 걸로 예상되는데 엔비디아는 별개라는 거죠. 그건 엔비디아에서 다시 설명할게요. 그러면 만약에 대표님께서 반도체에다가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삼성전자는 안 하신다고 했잖아요. 엔비디아 해야죠. 엔비디아는 하시는 무조건 엔비디아죠. 그렇군요. 그 시스템 반도체 쪽은 성장 가능성이 크니까. 예. 그러니까 주식은 성장 가능성에다가 베팅을 해야 무조건 성장 가능성 높은 데 투자를 해야 되지 망하지 않을 기업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우량주에 하는 게 아니고 우량주 중에 성장 가능성이 가장 큰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